안녕하세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투게더 책방은 매달 각기 다른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여러분, 이번 달 메뉴가 무엇인지는 보내드려서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어서 만나볼까요? 실례합니다. 호스트께서 미리 예약하신 시그니처 메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소영 작가님께서 선보이는 오늘의 메뉴는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럼 즐거운 식사 되세요.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 오늘 만나볼 책 어린이라는 세계는 독서교실 안팎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하여 어린이 특유의 생각과 행동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는 어린이의 세계에 필요한 어른의 역할과 모든 구성원에게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 사회의 의무를 제시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모습까지 살피고 싶은 분들, 어린이를 더 잘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책을 읽으며 마음 한켠이 아려오기도, 때로는 따스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누구도 선뜻 중요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투게더 책방에서 선보일 책은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게더 책방 시즌2의 첫 번째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창작학과에 다니는 달오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예술 전공 여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 투게더 책방에 소개되는 책이 2권이었는데요. 왜 어린이라는 세계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컸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과 후에 함께 놀이활동을 하면서 고민 상담도 들어주는 봉사활동이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초반에는 좀 많이 낯을 가렸는데 팀별로 게임을 시작하면은 승부욕이 넘치고 활달하고 장난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동기부여를 받기도 했고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하거나 업어달라고 하듯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따뜻함을 느껴서 이제 어른이 된 지금은 어린이 됐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어린이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을 이해해보고자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번 5월 5일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이날인데 왜 집에 안 오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근데 학교 일정을 진행하느라고 되게 바빠서 어린이날이라는 것도 모르고 왜 갑자기 어린이날 얘기를 하냐 했다가 이제 엄마 전화를 듣고 새삼스럽게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새삼스럽게 저의 어린 시절을 좀 회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인이 되고 나서 진정한 어른이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만 어린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보는 건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어린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책을 읽기 전에는 어린이를 그저 귀엽고 순수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읽고 난 이후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귀엽고 순수하다라는 그 생각이 왠지 아이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를 작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체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작다지만 그래도 윗세대 어른들과 그리고 사회에게 그들만의 질문과 주장을 펼칠 줄 아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두가 한 번쯤 거쳐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른을 20살이 넘었다 해서 다 어른이라고 하지 않듯이 어린이도 나이가 아닌 다른 걸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의보다는 시기로 정의를 해가지고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보고 마지막으로 겪어보는 그런 시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일반적인 개념 말고 시기로 정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모두 한때 어린이였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의 그 시절 동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인형 친구들과 모험을 떠난다는 상상과 놀이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간혹 하늘이 맑을 때 그 파란 하늘에 되게 큰 구름이 떠도는 날도 있잖아요. 저는 그 구름을 올려다 봤을 때 저 구름 위에 눕고 싶다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 돌아오면은 인형 친구들을 해적 크루로 삼고 그리고 침대를 해적선으로 삼아서 같이 저 구름 너머로 모험을 떠난다라는 놀이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는 떠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만 움직일 수 있고 곧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어린이였구나, 내가 그런 어린이였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돌이켜 볼수록 참 기분이 되게 행복해지는 시절이었어요. 지금 그 시절을 잊고 싶지가 않아서 함께 놀았던 인형 크루들을 지금도 집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인형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인형한테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인형하고 둘이 남았을 때 말을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내가 비밀을 지켜줄 테니까 말을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끝내 대답을 듣진 못했지만 저 스스로는 아니야, 인형에게 영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잘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팀버튼 감독의 유령신부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나비가 있어요. 근데 유치원 때 어디 현장학습을 갔다가 비슷하게 생긴 나비를 봤는데 저걸 보고 유령신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쫓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의 동심인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너무 귀엽고 용기 있는 어린이 시절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관찰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은 어렸을 때 사실 배움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왜 이리 애가 행동이 빠릿빠릿하지 못하냐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근데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어른들한테 좀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어린이가 배우는 거랑 어른이 배우는 데 있어서 사실 속도나 숙련도가 사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말에 있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 숙련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서 우선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라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나쁜 어른들을 처단할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부터 좋은 어른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투게더 책방은 어떠셨나요? 10글자 소감과 5점 만점의 별점으로 메뉴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음미할수록 맛있습니다 라는 10줄 평을 남기고 싶고요.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이라는 책에 꼭 읽어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별점은 5점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5점 만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투게더 책방 시즌2의 첫 번째 영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책방의 단골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저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네,
사진 촬영 도와드릴까요? 네. 그럼 세 분이서 여기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진 촬영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